오신 당신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날씨가 많이 푸근해졌습니다. 가끔씩 이제 찬기가 있기도 한데, 엊그제 제가 산행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힘든 산행은 아니었는데, 왕복 한 4시간 정도 되는 산행을 했는데, 벌써 그 숲에 있는 우듬지들이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짙은 회색이었던 그 나무 껍질들이 이제 끝부분 그 우듬지 쪽에는 근데 약간씩 그 아주 희미하게나마 연두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봄이 오는구나.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자연의 섭리가 이제 또 봄이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 봄이 오면 참 아름다운 것들도 많겠다. 물론 겨울도 참 우리한테 좋은 것을 많이 줬습니다만은 아름다운 것들이 많겠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산행을 아주 즐겁게 하고 왔습니다. 오늘 시 한 편 들려드리고 또 지난번처럼 이야기 몇 가지 나누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는 저희 시집 서리꽃 새벽에 수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침묵. 소리가 멎은 질감. 사랑도 숨을 죽이고 미움마저 번뇌의 짐을 벗는다. 속 모를 기품은 스스로 빗장을 열어 갈증난 목을 축이지만 사랑해서 열고 미워한다고 닫지는 않는다. 침묵 안 온갖 것들이 와글거린다. 오늘 이 시를 들려드리는 것이 아마 엊그제 그 산행과 연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갔던 그 산이 웅길산이었는데 그 중간에 팔부능선정쯤에 그 수종사라고 1000년 넘은 그 고찰이 있습니다. 수종사 가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을 오픈하고 있지 않는데 그 가면 그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불교 신자든지 아니든지 등산객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그 우리나라 전통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다시를 아주 정말 위치 좋은데 양수리 그 두물머리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그 두물경까지 보이는 아주 멋진 곳에 그 다원을 열어놓고 거기 누구나 거기서 와서 차를 마시고 가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어제 그제 말고 그 앞에 산행을 갔을 때 보니까 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 다시 운영을 제재하는 그런 이제 그 왔던 그 당국 그러니까 뭡니까 그 보건소 쪽인가 안 그러면 뭐 행정 쪽인가 그 직원들이 와서 거기 있는 다원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들었는데 아마 운영을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인데 그 다실에 가면 이전 기억에 정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따로 먹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닭이도 참 예쁜 닭이에 그리고 고전스러운 그런 닭이에 그 좋은 차를 좀 대접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보면 제가 이 시를 오늘 여러분 소개드리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얘가 제목은 이 침묵이라고 했는데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는 어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통은 말을 많이 해야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강요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뭐 이전에 요즘은 뭐 그런 거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어릴 때만 해도 그 길거리에 그 가짜 약장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은 근데 그런 재료들을 섞어서 만병통치약인 듯이 팔았는데 그분들이 그 언변은 정말 듣는 사람들 요즘 뭡니까 방송국에서 인터넷 쇼핑몰 방송에서 파는 그분들 호스트들이 하는 그 정도의 수준 거의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방송 호스트들 한번 보십시오. 보면 정말 우리가 혹하도록 정말 그것을 사지 않으면 당장 난리가 날 것 같은 큰 손해를 입을 것 같은 그런 감을 줄 정도로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많다는 것은 어쩌면 물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체는 맞는 말이겠죠. 그것이 진리는 아니더라도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 말을 한다. 어떤 하나의 물질을 두고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그 물질에 대해서 100% 어떤 좋은 점과 그렇지 못한 점, 단점까지도 이야기한다면 정말 그분들이 말하는 것의 40%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때 60%만 내 마음에 합하면 그것이 저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 정도가 아니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믿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 물론 진리 자체를 찾는다는 것부터도 어떤 피안의 어떤 세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다는 것은 어떤 소통의 방법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강요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소통의 거리로 말을 많이 하는 그 거리들이 두 가지의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전제를 한번 스스로에게 반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뭐 그 책에서 얻었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든 안 그러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들었던 이것들이 내가 세뇌당하지는 않았는가? 세뇌당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세뇌를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말로 들리죠. 근데 이 세뇌의 출발점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세뇌란 말이 처음 나온 것이 6.25 이후에 중공군에게 포로가 되었던 그 미군들이 그 미군들은 민주주의 하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당시에 미국은 뭐 지금의 중국이 아니니까 6.25 때 그때 중국도 몇 배나 경제력 뭐 몇십 배 경제력이 우수했고 자유스러웠고 인간의 어떤 표현 자유나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고 그랬었는데 그 포로로 되어 있던 미군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중국 공산주의 쪽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유관기관들에서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지만은 사람이 자기의 신념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 굉장한 막 억압이나 막 죽인다든지 이런 폭력에 의한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안 그러면 굉장한 어떤 보상을 엄청난 대가를 주었을 때 신념을 바꾼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신념을 바꾸는 것은 그 바꾼 사람의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데 그것이 참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식으로
그들이 그 신념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어떤 담배 한 깨피, 그 다음에 사탕 매달, 이것이 정말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욕구를 그 당시에는 막 정말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그것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들을 세뇌시키는 그 공작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거는, 자, 종이를 하나 갖다 주고 여기다가 뭐 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가 좋다 이런 식으로 써라 했으면 뭐 두 가지 또 반응이 나타나겠죠. 첫째는 그거 안 한다. 난 안 쓴다. 너 무슨 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가 좋단 말이야? 이런 거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걸 갖다 쓰면서도 속으로 이거 뭐 내가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얻기 위해서 쓰지만은 이거 아니야. 아니지만 난 어쩔 수 없이 뭐 죽음이 두려워서 뭐 죽인다 하면든지 뭐 이렇게 뭐 안 그러면 그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거 쓰는 거야. 이렇게 또 스스로 변명을 하면서 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저기 뭐야 뭐 큰 어떤 뭐 몇만 달러 몇십만 달러를 준다든지 이러되면 그래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야. 사람은 돈에 약하니까 스스로 변명하면서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뭐 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 좋다, 미국보다 중국이 좋다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공산주의에도 좋은 점이 가끔씩은 있다. 요 정도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쓰고 나면 담배 한 각, 사탕 한 케이스, 한 봉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한 각, 사탕 하나 주면서도 별것 아닌 용어를 쓰고 냅니다. 내고 그걸 받습니다. 그것도 뭐 몇 주 지나면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길들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공산주의도 좋은 점이 있다고 쓰는 그 내용이 뭐 커다란 대가나 어떤 위협에 쓴 게 아니고 단지 정말 보자고 담배 몇 개, 사탕 매달 때문에 썼다는 이것이 자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썼지 않습니까?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야 이러는데 제출 이미 했습니다. 그 물증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신념을,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되다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래 조금씩 자기가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다 했는데 그래 그 참 좋은 점이 많아. 그게 옳아. 잘못됐어.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건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변화가 쇠뇌라는 말로 세상에 소개된 것이 이랍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역쇠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역쇠뇌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관도 없고 어떤 그런 식으로 뭐 이걸 써라 말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만들고 결론 짓고 그렇게 스스로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건 우리가 정말 꼭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쇠뇌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습니다. 자, 봅시다. 만약에, 내가 방송 미디어 매체에 어떤 분이 1인 방송을 한다. 요즘 유튜브 같은 그런 게 많죠. 유튜브 보면 뭐,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조회수가 뭐 한 건 올라오면 뭐 30만 건, 뭐 100만 건, 뭐 내중에 매득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별것 아닌 그거 보니까네 그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조회수에 늘려가면 광고료도 들어가겠지만 어떤 거는 뭐 별풍선 같은 거 이런 거 몇 개 눌려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화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되는 거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몇 개씩, 별것 아닙니다. 자, 별풍선 몇 개 하면 돈이 얼마 안 되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걸 자꾸 주다 보니까, 저기는 내가 내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 저것은 내 도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이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걸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쇠뇌가 자기 스스로 시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인 것. 그다음에 약자 코스프레의 수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물론 도자라는 거 아닙니다. 도와야 됩니다. 꼭 필요한 데는 정말 도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돕는 것과 나의 신념을 그렇게 쇠뇌시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진리 또 어떤 현상이 과거에는 80%가 100% 진리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없습니다. 80% 정도 맞았던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이 맞는 그것이,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맞다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그 정도가 시간이 지납니다. 지금은 70%, 내일은 60%, 그 다음 날은 50%, 49%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도움을 주는 것, 정말 약자 코스프레를 향한 나의 작은 도움을 주는 거기에는 내가 신념을 바꾸질 않아요. 그 조건이 뭐 별풍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저 사람 내하고 동기야. 저 사람 내하고 같은 동창이야. 저 사람이 저런 방송을 한대. 물론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다 틀린다면 아예 안 보겠죠. 그런데 적당히 보면서 그 속에 자기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을 현혹시키기 위한, 현혹이라기보다도 상대방을 그런 길로 인도하기 위한 어떤 그것이 숨어 있는데도 내가 저 사람 내 동기이기 때문에, 내 같은 동향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한 곳이었기,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대한 어떤 쇠뇌를 내가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까지도 내려놓지 않으면 소통은 진짜 없습니다. 적당히 고개 끄덕 노딩하고 이러면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 소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동양사상에서 유래됐던 그 중용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편협되지 않는 것, 편향되지 않는 것, 항상 오픈되어 있는 내 마음이 열려가 있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지금 한번 봅시다. 세대 간의 그 불통의 그 사건들, 그리고 어떤 계층 간의 불통의 사건들, 아예 나의 프레임을 닫아놓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소통이 아니고 오히려 불통을 더 두텁게 만든 겁니다. 제가 한 상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지금 염색하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백내장 수술을 했다는데, 백내장 수술할 때도 그 의사 선생님들도 그 병원에 가 있잖아요. 방송으로 화면 자막으로 자꾸 나오더라고요. 백내장을 방치하고 오래 두면 우리 수정체 백내장이 두꺼워지면 나중에 수술하기 굉장히 힘들고 결과가 안 좋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프레임이 그것이 두 가지, 어떤 세뇌에 의한 프레임이든지 아니면 내가 역세뇌, 내가 만든 프레임이든지 그것을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그래서 소통은 내가 버리고 나서도 그것이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게 맞으면 다시 내 거로 하면 됩니다. 근데 아예 그 시도도 안 하고 내 거는 아예 딱 닫아놓고 말한다는 것은 차라리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시처럼 침묵이 더 낫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 스스로의 마음속에 정말 온갖 것들이 우글거리는 그 침묵 속에 가둬놓는 것이 오히려 세상이 편하게 흘러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책은 참 요즘 책 읽는 것이 요즘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책을 참 많이 읽습니다만은 읽기 전에는 그 전에 읽었던 것들의 프레임을 내려놓든지 안 그러면 무너뜨리든지 흩어버리든지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책을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다가 서로 앞에 읽었던 어떤 내용들하고 조합을 해보고 이것이 맞다는 그것은 나의 직관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민한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직관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지금은 그것이 진리이지만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지만 위험이 아니고 그런 경우를 하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진리일 수 있는 것, 옳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직관력을 키우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동시대라는 말, 같은 시대에 그래서 동시대는 지금 어떤 동그란 원을 보면 시작하는 젖먹이에서부터 곧 소천할 정말 그런 삶까지 그거 다 동시대입니다. 떨어진 세대가 아닙니다. 물론 차이가 나는 세대죠. 그렇지만은 동시대의 사람들끼리는 정말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그 꼰대란 말도 사실 그거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네가 뭘 알아 경험이 있어 이것도 정말 그 나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교육이나 책이나 그러면 어떤 같은 동아리들 조직들 이런 걸로 통해서 받았던 것들을 다 프레임을 버리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그리고 또 내 스스로 만드는 그 역세뇌의 프레임도 버려야 됩니다. 단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것을 주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 모두 옳다, 그러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그것은 소통을 위한 어떤 단계가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박한 편은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 조금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도 저도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 옳다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갇혀있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 있다면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없애고 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바른 온전한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좋은 시간 가지시고 서로 소통하는 것. 벌써 옆에 있는 이웃, 바로 옆에 계시는 가장 소중한 분들부터 여러분 소통하시면서 근데 절대 자기의 어떤 세뇌된 것이나 역세뇌에 의한 것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려놓고 귀를 쫑긋이 여는 것, 귀를 쫑긋이 여는 것. 그것이 소통의 시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